바디 페인팅을 잘 썼던 선수는 바로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가 가장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가장 이 바디 페인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가 위원님, 어제 맨체스터 더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결국에는 예상 외가 아닌 예상한 것처럼 끝나는데, 골 넣은 선수들 제외하고 맨시티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눈여겨보셨는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레미 도쿠 선수의 이 드리블 돌파 능력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도쿠가 도대체 어떤 드리블을 하길래 수비수들이 뺏기 힘들어 하는지에 대해서 곧바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의 좀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드리블이 첫 번째 돋보였던 장면이었는데요.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공을 받는 도쿠 선수가 되겠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에 뒤쪽에 수비수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곧바로 제레미 도쿠 선수가 편안하게 돌아선 다음 곧바로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드리블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무르게 되면서 드리블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됐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간 다음에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제 경험상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런 식으로 횡 드리블만 시도를 한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수비수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장면에서도 도쿠 선수가 아니라면은 저런 좁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직선적인 드리블을 시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쿠였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과감한 드리블을 시도를 해서 결국 크로스 상황과 득점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도쿠의 드리블을 봤을 때 단순히 빠른 드리블만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를 가져가면서 드리블을 시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스피드 변화입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격수가 직선적으로만 드리블을 친다고 한다라면은 너무나 뺏기 쉽거든요. 그 이유는 직선적으로만 드리블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수비수들은 슈팅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크로스만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끔 따라가서 서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스피드 변화를 가져가면서 가감속 드리블을 활용할 줄 아는 공격수들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수비 템포와 타이밍을 잡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언제 몸을 집어넣고 공을 뺏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발을 뻗어서 볼을 뺏어야 될지, 그런 타이밍을 수비수들이 잡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이런 공격수들의 유형을 굉장히 까다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감속 드리블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쿠가 이런 스피드 변화를 활용한 가감속 드리블이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잘 나타났고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도쿠 선수가 바디 페인팅을 활용을 할 때 스피드도 빠른데 거기에 더해 몸을 옆으로 가는 것처럼 바디 페인팅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비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반대쪽 빈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루쿠쇼 선수가 도쿠 선수의 바디 페인팅 한 번에 무게중심을 잃게 되고 결국 한쪽에 빈 공간을 많이 발생을 하면서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즘 좀 봤을 때 바디 페인팅을 활용을 할 때 선수들이 몸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 스텝으로만 활용해서 수비수들 제끼려고 하는 그런 공격수들의 드리블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예전 과거로 돌아갔을 때 바디 페인팅을 잘 썼던 선수는 바로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가 가장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가장 이 바디 페인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가 제레미 도쿠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쿠는 길게 터치를 가져가는 드리블이 아니라 주로 잔 스텝으로 짧게 드리블을 치면서 직선적인 드리블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의 드리블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발을 뻗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게 되는데, 수비가 발을 뻗는 순간에 옆으로 툭 치게 되면서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 특히 이 박스 안쪽에서 이런 드리블을 활용하는 공격수들이 수비수들 입장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발을 함부로 뻗게 된다라면은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뻗는 타이밍이라던가 수비를 하는 타이밍, 이런 판단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수비 입장에서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도쿠 선수가 이번 경기를 봤을 때 드리블 성공률이 6번 시도해서 2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득점 장면이라던가 혹은 순간순간마다 도쿠 선수의 좋은 드리블 능력이 나오면서 상대 백라인을 무르게 한다라던가, 그렇게 되면서 상대 수비 라인에 균열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도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만 드리블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통계에서 이런 제레미 도쿠 선수의 드리블 능력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에 제레미 도쿠 선수는 유럽 5대 리그 기준 1000분 이상을 출전한 선수들 중 가운데 10.8회로 라민 야말 선수와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보다 더 많은 드리블을 시도를 했고요. 경기당 최소 3회 이상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들 중에서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가운데 62.42%로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에도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도 자신의 장점인 드리블을 잘 보여줬고, 이번 시즌 첫 번째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이런 자신의 장점들을 잘 보여주면서 기회 창출 4회, 큰 기회 창출 2회, 패스 성공률 83% 등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첫 번째 맨체스터 더비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줬었는데요. 현재까지 리그 기준 4경기 2개의 도움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제레미 도쿠 선수가 되겠는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를 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끝까지 이 기록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근데 진짜 잘하긴 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사위가 6들 때만 혹시 잘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제레미 도쿠 선수를 알아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그래도 이번 시즌 좀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드리블을 할 때 좀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드리블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비를 제치는 드리블과 그리고 볼을 간수하고 소유하는 드리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6월 A매치 때 경기만 봤을 때도 제레미 도쿠 선수가 직선적이고 수비를 제치는 드리블만 많이 활용을 했고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볼을 지켜야 될 땐 등을 져주면서 볼을 간수하는 드리블도 잘 보여줬고, 적재적소에 과감한 드리블을 시도를 해야 될 때는 자신의 장점을 어김없이 보여주면서 이런 드리블 할 때의 판단력이 굉장히 좀 스텝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드리블 빼고는 또 어떤 선수로서 장점이 있을까요?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밸런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이렇게 요로 선수와 등을 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레미 도쿠 선수보다 확실히 요로 선수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로 선수가 밀었을 때 밀리지 않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엘링 홀란드 선수를 보고 패스를 넣어주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레미 도쿠 선수가 요로 선수가 밀었을 때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밀려서 넘어졌던가 혹은 볼의 소유권을 내주게 됐다라면은 결국 슈팅까지 나올 수가 없었고 득점까지 나올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첫 번째 골 장면도 좀 돌이켜 봤을 때 크로스를 올렸을 때 맞고 나온 세컨볼을 다시 처리를 할 때 밸런스가 이미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를 정말 필포든 선수에게 정확하게 올려줬던 제레미 도쿠 선수가 되겠는데, 사실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볼을 임팩트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굉장히 제레미 도쿠 선수가 좋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사위가 계속 6이 뜨면은 정말 무서울 텐데, 그러면 맨시티가 초반에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폰 선수도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레미 도쿠 선수도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엘링 홀란드 또한 대표팀을 갔다 와서 대표팀 경기에서 2경기를 다 소화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면서 멀티골을 뽑아냈고, 다만 이제 로드리 선수가 조금 더 자기 컨디션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 경기 봤을 때 로드리 선수가 아직까지 컨디션이 100%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드리 선수까지 만약에 100% 회복이 된다라면은 정상 위치까지 맨체스터 시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제레미 도쿠 선수에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제레미 도쿠 선수처럼 이렇게 스피드, 순간적인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하는 선수들은 뒷근육, 특히 햄스트링 부상이 자주 올 수가 있거든요. 제레미 도쿠 같은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얼마만큼 그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늘 경기처럼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준다라면은 측면에서 파괴력 넘치는 모습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스텝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